속옷 조금만 내려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내 심장은 거짓말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죠.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날의 낮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서 천천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도연, 올해 60입니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48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유통으로 제법 성공했습니다. 서울 본사와 분리된 해운대 분점은 제 인생의 보상이자 쉼표 같은 곳입니다. 술은 끊은 지 오래고 사람도 끈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등 아래로 당기는 통증, 왼쪽 골반과 허벅지 안쪽이 찌릿하게 저려오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날 병원장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수치료 꾸준히 받으시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제게 한 치료사를 소개해 주었죠. 송하연 치료사, 43. 도수치료만 15년째라는 그녀는 VIP 고객 전담이라는 말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습니다. 치료실은 일반 병원과는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어두운 분위기, 안마 커튼 뒤엔 은은한 조명이 깔려 있고 플루트 같은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도연 고객님 되시죠? 처음 들은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음처럼 차분했지만 어쩐지 따뜻했습니다. 단정한 포니테일, 흰색 유니폼, 유난히 가녀린 손목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통증 부위 다시 확인할게요. 속옷이 치료 부위에 걸릴 수도 있어서 조금만 내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숨이 턱 막혔습니다. 치료대에 엎드리자 천 위로 그녀의 손길이 조심스럽게 등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심호흡 한번 해보실게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녀의 손은 척추를 타고 점점 아래로 내려왔고 제 의식은 어딘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피부 위로 느껴지는 체온, 손가락 사이의 미세한 떨림. 그 속엔 분명 치료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부위 평소에 긴장 많이 하시죠? 그녀는 왼쪽 골반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네, 오래 앉아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멈췄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속옷 밴드 위로 그녀의 손끝이 아주 천천히 스쳤습니다. 몸이 움찔하는 걸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 전체로 그 부위를 가볍게 누르고 다시 손을 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통증 완화에는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믿고 따라와 주세요. 치료가 끝났을 때 저는 제 자신이 어색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몸을 맡긴다는 건 신체보다 더 깊은 곳을 드러내는 일이란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보지 않았지만 등 뒤로 들린 그녀의 숨소리는 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앉아 그녀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치료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묘한 감촉과 침묵.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 몸 어딘가엔 그녀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도연 고객님, 오전 10시 치료로 변경 가능하세요? 그 짧은 문장 속 고객님이라는 단어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간단히 보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VIP 전용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고 그녀는 늘 그랬듯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옆구리 쪽과 골반 스트레칭을 조금 더 깊게 진행할게요. 불편하시면 꼭 말씀 주세요. 치료대 위에 누우니 이번엔 그녀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이 천천히 제 옆구리를 따라 올라왔고 그 사이 그녀의 숨결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해보세요. 귓가 가까이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치료와는 다른 온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하지만 손이 말했고 무릎의 위치가 말했고 호흡과 눈빛이 조용히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치료 도중 그녀의 앞머리가 제 팔꿈치를 스쳤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처음 가까이서 그녀의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맑은 눈동자,
화장기 거의 없는 깨끗한 얼굴. 하지만 그 안엔 매혹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어제보다 더 아프세요? 근육이 오늘은 유난히 단단하시네요. 그녀는 그렇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만 길게 내쉬었을 뿐입니다. 치료가 끝났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고객님, 오늘 근육 반응이 좋았어요. 저랑 호흡이 잘 맞으시는 편인 것 같네요. 그녀는 작고 짧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에게서 처음 본 표정이었습니다. 하연 씨는 평소 말씀이 적으시네요.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고 그녀는 약간 놀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오래 혼자 있다 보니 말수가 줄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짧은 말 속에 스며든 외로움이 제 마음속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녀와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호흡으로, 그리고 말 없는 마음으로. 치료가 끝난 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유니폼을 정돈했고 저는 결제도 하지 않은 채 문을 먼저 열었습니다. 하연 씨,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짧고 조용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밤의 부산은 생각보다 고요했고 차 안에는 음악도 라디오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숨소리, 제가 내쉬는 숨결, 창문을 스치는 밤바람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문고리를 잡은 채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진짜 괜찮으신가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하연 씨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수석 문을 열고 조용히 내렸습니다. 현관 불을 켰고 그녀는 구두를 벗으며 마치 누군가 볼까 조심하는 듯 했습니다. 물을 내오고 소파에 앉으니 그녀도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런 집 처음 와봤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이런 밤 처음입니다. 그녀의 말투는 어느새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저 역시 자연스럽게 말끝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묶고 있던 고무줄을 풀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고 그 순간 저는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머리카락을 손끝으로 살짝 스쳤습니다. 하연 씨,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그녀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몸을 기울이며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소파 위에서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입맞춤이 먼저 오진 않았습니다. 대신 등이 먼저 닿았고 손등이, 이마가 서로의 외로움을 조심스럽게 확인하듯 닿았습니다. 감정은 말보다 먼저 움직였고 몸은 그 감정을 따라 아주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많이 외로웠거든요. 그녀의 속삭임은 떨림으로 전해졌습니다. 옷이 하나씩 천천히 벗겨졌고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숨결을, 그리움과 함께 감쌌습니다. 그날 밤 병원이 아닌 저희 집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 여자를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치료사가 아니었고 저도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긴 외로움 끝에서 조심스럽게 마주한 밤이었습니다. 베란다 너머 도시의 불빛이 거실을 스쳤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품은 채 천천히 그리고 아주 오래도록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고 숨결은 여전히 가빴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의 볼을 감쌌습니다. 손끝에 닿는 체온이 아직도 따뜻했습니다. 도연 씨는 사랑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의 이마에 아주 살짝 입을 맞췄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품 안으로 다시 몸을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저 누군가의 체온을 이렇게 오래 느낀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는 말없이 그녀의 등을 감쌌습니다. 부드럽게 아주 천천히 그녀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제 가슴 위에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심장은 속으로 조용히 하지만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도요. 사람을 안아본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이 제 쇄골 위를 스치며 전율을 남겼고 우리는 소파 위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실 시계는 이미 자정 너머를 가리키고 있었고 도시는 조용히 창밖 불빛들만이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도연 씨, 방에 들어가실래요? 그 한마디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침실로 향했습니다. 불은 켜지 않았고 커튼 사이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침대 끝에 걸터 앉은 그녀는 한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밤이 너무 짧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녀 앞에 앉아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짧지 않게 천천히 기억되게 할게요.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은 떨렸고 숨결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등을 잡아 가만히 입을 맞췄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제 가슴에 얼굴을 기대었습니다. 이 밤은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서로의 외로움을 천천히 덮어주는 밤. 우리는 천천히 이불 속으로 몸을 눕혔습니다. 입맞춤은 이제 입술 위에 닿았고 그 입술은 말 대신 떨림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다가갈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숨소리와 심장소리, 그리고 속삭임 같은 교감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깊게 서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밤은 기억이 아니라 감각으로 남았습니다. 부산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우리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그녀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옆에 있어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이마에 다시 한번 입을 맞췄습니다. 이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건넨 그 말의 의미를, 그리고 이 밤의 의미를. 햇빛이 커튼 사이로 조심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 품 안에 안겨 있었고 그 따뜻한 온기가 이불 속에서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습니다. 밤의 열기는 사라졌고 그 자리를 묘한 고요함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부은 눈가, 흐트러진 머리카락, 말없이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어젯밤과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제가 조용히 묻자 그녀는 웃지 않았고 그렇다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아니 도연 씨,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물음은 어젯밤의 감정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될 현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대답 대신 저는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손. 하지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고객님 말고 도연 씨라고 부를게요. 저는 그 말에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하연 씨.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제 안에 흐릿하게 맴돌던 감정들이 조용히 자리를 잡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아니었고 연인이라 하기엔 너무 늦은 사이였습니다. 그저 서로의 외로움이 같은 시간에 머물렀고 그 끝에 조용히 닿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나갈게요. 병원에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있어야 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현관 앞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구두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그냥 괜찮아지고 싶었어요. 누군가의 품 안에서 사람답게 안겨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건 치료실에서도 복도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한 여자의 가장 진심 어린 고백이었으니까요. 문이 닫히고 거실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향기와 체온이 방 안에 고요히 퍼져 있었습니다. 사랑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느 시절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 위에 조용히 손을 얹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서로를 잊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 어딘가를 살짝 건드렸다면 황혼백서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말 못할 기억, 숨겨진 외로움,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밤이 있다면 황혼백서가 조용히 들려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